자,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소송이에요. 소송 파트. 예. 그러면 문제 1번. 예, 소송 틀린 거. 그럼 여기선 행정소송법은 소송 종류를 크게 공권력 불행사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세 종류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소송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다만 없는 건 의무이행 소송이 없어요. 그래서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게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다투는 소송이야. 그죠? 맞고. 1번 잘못됐네. 그렇죠? 항고소송 종류 세 가지. 뭐야?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그 다음에 뭐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아까 행정심판하고 반대로 의무이행 소송이란 게 없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응?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2, 3, 4는 당사자 소송이란 이런 소송이다. 이거 행정소송법의 정의 그대로야. 그러면 당사자 소송의 개념 정의는 첫째 끝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즉 법률관계가 권리 의무 관계 그 자체를 다루는 거야. 다투는 것으로서 피고는 누구야? 그 한쪽 당사자, 그러니까 권리 의무자 중에 한쪽이 원고가 되고 한쪽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피고가 행정청 아닙니다. 행정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자, 어쨌든 그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2번 민중소송은 민중이 일반 국민이 자기의 권리익 침해와 관계없이 응? 국가기관 등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 그거 시정해달라. 바로잡아달라고 다투는 소송이야. 응? 맞고. 기관소송, 기관 간에 다투는 소송, 권한 다투는 소송. 단 두째 줄 끝에 헌법재판소법이 뭐야? 헌법재판소가 판정하도록 돼 있는 거는 법원이 기관소송으로 판정하도록 하는 것에서 제외.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이거 세 가지 있어요.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 또 하나 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그 다음에 둘의 조합.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 요거는 그러면 그거 법원에서 기관소송이라는 걸 제기받아서 해결합니까? 그거는 헌재로 가야 되는 거야. 국가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그 다음에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이렇게 세 개는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야 돼요. 응? 그거는 소위 기관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법원에다 신청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응? 자, 정답은 1번 의무이행소송 때문에 X. 자, 2번은 행정소송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 거.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주로 물어보는 게 이제 항고소송인 취소, 무효동 확인, 부작위 위법 확인, 그 다음에 당사성도 있을 수 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는 공법관계입니다. 응? 네. 그러면 1번 어떻게 돼? 1번 하면 실입 무용단 나오면 이 관계 무슨 관계야? 공법상 계약관계. 실입 무용단 공법상 계약관계.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이라는 행정소송으로. 응?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소송 종류는 당사소송. 2번 변상금 부과? 이거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야. 무슨 소송? 항고소송. 즉 취소해달라, 무효해달라 뭐 이렇게 써있죠. 자, 처분이니까 항고소송. 변상금 부과 처분이 힌트 단어. 그 다음에 3번 세금 부과받고 세금 냈는데 내고 나서 보니까 세금 부과가 무효였다. 그러니 내가 낸 세금 반환해달라. 이거 무슨 청구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치? 그럼 판례에 따르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반환해달라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따라 3번 문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문제다.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런다. 3번이 정답. 4번은 첫째 끝에 자, 공익사업 때문에 세입자 이사 가야 돼. 그래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 청구권. 이거 뭐야? 공법상의 권리. 당사자 소송.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문제 3번 틀린 거. 자,
1번에 행정심판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그 무슨 말일까? 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정해놓으면서도 그 행정심판 절차를 사법 절차, 즉 재판 절차와 같은 절차를 안 해놓으면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런 취지. 이거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핵심은 행정심판에 무슨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는 거야? 사법 절차.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거의 법원이 하는 재판 절차와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응? 행정심판에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라는 취지다. 응? 이거는 헌법 규정으로부터도 그런 결론이 나와요. 헌법에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절차를 둘 수 있는데 거기에는 사법 절차가 준용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재판 절차. 2번은 아까 했네. 소송에서는 위법만 심사, 행정심판에서는 부당한지까지도 심사 판정. 3번. 자, 당사자 소송 끝에 가처분 인정될까 안 될까? 응? 자, 이렇게 정리. 자, 항고소송 3가지 있죠? 항고소송에서는 뭐야? 가처분 인정 안 돼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항고소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처분 등에 대해서 집행정지 인정하고 있죠? 응?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 내려줄 수 있잖아. 이거 되지. 그 대신에 뭐 안 돼? 가처분 안 된다. 근데 반대로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에요. 다툼의 대상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처분 등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응? 이거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뭐야? 이거 오히려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뭐가 적용된다고?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란 건 인정이 된다는 게 판례. 응? 반대야. 항고소송하고, 항고소송에서는 가처분 인정 안 돼. 근데 당사자 소송에서는 가처분 인정된다. 임시처분하는 거. 응? 자, 알아두세요. 3번에 당사자 소송에는 가처분 적용된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응? 자, 4번은 4번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행정기관이 만든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이 나면 지시 없이 누구한테 통보한다? 행안부 장관. 맞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 그치? 일단 중요한 거 행안부 장관. 이건 맞아. 그런데 여기 각급 법원, 이거 틀렸어요. 첫째 줄에 각급 판결, 두 번째 줄에 각급 법원. 이거 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으로만 바꿔야 돼. 그러니까 위에 거부터 보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위헌위법이라고 확정이 나면 둘째 줄 대법원은 지체 없이 행안부장에 통보해야 돼. 응? 각급 판결, 각급 법원 아닙니다. 오직 대법원 판결과 대법원만이에요. 행정소법 규정이에요. 치사한 것 같아도 내가 이렇게 안 냈지. 이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아니고 행정사라는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응? 문장이. 그래서 주의. 응? 그래서 오직 대법원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 네, 문제 4번 틀린 거. 아니 여기 필요적 행정심판 추출과 적용되는 그 요건을 구별. 자, 이거 소송 제기 요건의 하나야. 소송 제기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응? 당사자가 행정심판 거쳤다고 주장을 하든 안 하든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법원이 알아서.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면 소송 제기 요건을 구비했는지는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에 필요적 행정심판주가 적용되는 소송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소송 요건으로서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될 사항이다. 2번. 자, 필요적 행정심판주가 전치가 적용되는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 먼저 받고 왔어야 되는 경우, 그거 요건 충족했느냐 아니냐는 어느 때까지를 기다려준다? 이번 키워드 사실심 종결시킵니다. 2심 끝나기 전까지만 충족하면, 요건 이거 충족된 거로 되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제기된 거로 봐줘요. 소송을. 키워드 사실심 종결시예요. 맞아요? 응? 그 다음에 3번은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이거 뜻풀이 어떻게 돼? 상대방 국민은 지금 무슨 소송을 낸 거야? 취소소송. 다만 원래부터 처분이 무효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로 취소 판결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판례는 어디다 신경 써? 취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에 신경을 써요. 취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기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무효인 처분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면 기간 안 지켜도 돼요. 기간 없어. 근데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냈단 말이야. 취소송을 냈기 때문에 취소송 요건을 구비해야만 한다는 게 판결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돼? 제소기간 취소송 제기할 때 지켜야 되는 요건이죠.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제소기간, 또 행정심판 거치게 되면 행정심판도 거쳐야 되고. 자, 3번도 맞네. 4번은 X. 자, 어떤 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지금 당장 무효임을 급박하게 빨리 확인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이 소송을 받아주냐? 아니다. 급박하게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될 급한 필요가 없어도 이 처분 무효임을 확인받으면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다면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대요. 그걸 뭐라 그래? 보충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충성이라는 건 다른 구제 방법 다른 구제 방법이 있으면 이 소송 안 된다는 게 보충성이에요. 응? 그래서 이거는 앞에 무효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이익, 즉 무효임을 즉시 확정받아야 될 이익이 있을 때만 보충적으로 허용되는 소송이다. X. 응? 그러면 이것도 자, 무효 확인 소송, 이거 확인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지. 무효 확인 소송 뭐야? 이거 즉시 확정의 이익 필요 없다. 무효임을 즉시 확정받아야 될 확정의 이익 요구 안 한다. 필요 없다. 이 꼴은 뭐야?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응?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 소송 중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이라고 있지? 당사자 소송으로 내가 무슨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 확인.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을 둘러싼 관계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할 때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 청구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보충성이 요구되는 소송이다. 응? 이렇게 둘을 대표시켜서. 그래서 항고소송 중에 종류의 하나인 무효확인 소송은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응? 그러나 당사자 소송으로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즉시 뭔가 확인이 돼야만 구제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한다. 응? 보충성을 요구한다. 그래서 4번을 답으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무효확인 소송은. 그 다음에 4번하고 문제 5번 틀린 거 고르셔. 1번 틀렸어요. 정당한 이익 아니에요. 법률상 이익이지. 이것도 내가 만들어낸 말 아니죠. 이미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장들이죠. 정당한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 응? 정당한 이익 그러면 이게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인지 아닌지 안 따지고 이거를 재판에서 구제해 줄 만한 그런 이익이다. 그러면 다 넓게 되잖아. 근데 우리 법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만이라고 한정을 해서 법률상 이익.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처분한 행정청을 비고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응? 이거 법조문이죠. 행정소법. 그리고 두 번째 출에 처분이 있고 난 후에 처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넘어갔대. 그러면 어디를 비고로 해? 그 승계한 넘겨받은 행정청을 비고로 한다.
그래서 처분청을 필요로 하고 승계된 때는 승계한 행정청. 이게 키워드야. 3번은 이거 아까 했다. 소송은 다만 뒤가 다르죠. 숫자가. 심판은 안 날로부터 알게 된 날부터 90일은 똑같은데 있은 날로부터 행정심판에서는 180일. 소송은 1년. 뒤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4번은 뭘 말하는 거야? 취소송 제기에 앞서 행정심판 꼭 거쳐야 됩니까? 법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지 않은 한은 안 거치고도 바로 송 제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적 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택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도 안 한 거치고 가도 된다. 근데 제기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면 거쳐야 되고, 그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처분이냐 아니냐? 이건 뭐 거의 암기다. 1번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 재임용 만료됐다고 통지. 그죠? 자, 여기 키워드 둘째 줄에 임용기간 만료됐습니다 하고 통지하는 건 내용적으로 뭐야? 당신을 재임용 거부합니다 라는 것에서 거부처분으로 본다. 임용기간 만료 통지 거부처분으로 인정. 2번. 이번은 말 다 필요 없고 두 번째 줄 뭐야? 지목 변경 신청 발령. 지목 토지의 이용 목적이야. 이거 행정위원회 정해준단 말이야. 그럼 토지의 이용 목적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뭐 농지로 돼 있느냐, 건축 가능한 땅으로 돼 있느냐, 임야로 되냐, 무슨 용도의 땅으로 지정됐느냐에 세금도 달라지고 등등. 또 개발이 가능하냐, 뭐 엄청 달라져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이거는 내 땅 용도가 목적이 잘못돼 있으니 바로잡아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하면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뭐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그래서 외울 거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받고 반려한 행위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면 지목 토지라면 지목이고, 그지? 응? 건물이라면 여기는 안 써놨지만 건물이라면 뭐라 그럴까?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가 이게 주택이냐 창고냐 뭐냐에 따라서 그죠? 역시 세금도 달라지고 등등 많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가 잘못돼 있으니 용도 변경해달라고 신청 거부한 행위 역시 거부처분. 2번하고 똑같아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신청 거부 행위. 땅은 지목이라고 표현한다. 지목 변경해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 거부처분 소송 대상. 자, 2번 맞고. 그 다음에 3번의 키워드는 둘째 줄이에요. 둘째 줄. 중간에 뭐 있어? 토지대장. 행정기관이 작성해놓은 토지대장에 땅 소유자 이름이 잘못돼 있다.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행위. 요게 키워드예요. 자, 토지대장에 토지 소유자 이름이 잘못돼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 결론 처분 아니다. 왜냐? 토지대장, 행정기관이 작성한 토지대장은 그 관할구역 내 토지가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토지대장에 그 누구 땅으로 기재돼 있다 해서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이 토지 소유자다 이게 그런 법적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이거야. 그 중요한 거 아니래.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를 결정하는데 이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게 아니래. 그래서 토지대장에 토지 소유자 명의가 잘못되어 있으니 변경해달라고 신청받고 거부한 행위는 결론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진짜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 주는 거 아니다 해서 처분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야. 응? 그러면 셋째 줄 미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것이 아니어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거죠. 응? 자,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부분 영역들이 잘 정리해 두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은 첫째 끝에 뭐야? 세무서장이 위장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응? 예를 들면 뭐 했어? 원래 그 승리가 실제 사장이야. 무슨 뭐 몽키 뮤지엄의 실제 사장이다. 근데 뭐야?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내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위장 사업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어. 근데
세무서장이 이거 원래 승리, 이거는 뭐 예를 들은 거니까, 승리가 원래 이거 저 실제 사업하는 자인데,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잘못돼 있다. 승리를 실제 그 대표자로 정정해놨어. 그렇다 그래서 뭐야?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응? 세무서에서 관리하는 거는 저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거를 기록을 받아서 등록해 놓는 거에 불과하지, 실제 사업자가 바뀌고 하는 건 없어요. 응? 자, 그래서 첫째 줄, 위장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사업자 이름을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알아서 뭐야? 실제 사업하는 자의 이름으로 정정해 놓는 행위. 요게 키워드. 요거는 뭐다? 처분 아니다. 이유는 실제 사업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라는 이유입니다. 응? 처분 아니다.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 응?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몇 문제 쭉 나와. 7번 처분이라고 인정한 거. 1번 이거 소송 대상 되나요? 응? 네, 됩니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 그러면 또 머릿속에 떠올라는 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제명은 헌법에서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잖아. 그죠?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은 소송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래서 처분 1번입니다. 2번은 당연 퇴직, 이미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돼서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 상실된 사람한테 당연 퇴직됐습니다 알려주는 통보. 통보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통보는 이미 공무원 신분 없어진 걸 알려주는 의미밖에 없지, 통보에 의해서 신분 상실되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이 통보 자체는 소송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응? 통보의 성격, 당연 퇴직하고 연결지어서 처분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행정기관이 고발했대. 어디다? 검찰에다가. 근데 고발한 것만 갖고는 고발된 자의 권리 의무에 아직 아무런 변동이 일어난 건 없다. 그래서 고발 조치는 처분 아니다. 응? 그 다음에 4번 군의관이 신체 검사 후 신체 등급 판정 내렸다. 이것만 갖고 병역 의무가 정해진 거 아니다. 결국 그 신체 검사 받은 자의 병역 의무는 뭐 현역인지 면제인지 보충력인지, 이거는 이 군의관의 신체 등급 판정을 자료로 기초로 해서 최종 지방병무청장이 결정 내려야 병역 의무가 정해지는 거니까, 아직 군의관이 판정 신체 등급 판정한만 갖고는 아직 그 신체 검사 받은 그 상대방의 의무에 즉 어떤 결정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니까 처분 아니다. 이 4번하고 가장 비슷한 예가 어떤 거 있어? 운전면허 벌점 매긴 것만 갖고는 아직은 그 벌점은 그걸 기초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시키기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 것일 뿐, 벌점만 매긴 것 갖고는 운전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줍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벌점 배점은 처분 아니다. 이거 똑같은 논리야. 응? 자, 정답은 1번이었고, 이제 8번 처분으로 인정된 거. 1번 어때요? 거기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도 관할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현황이 어떤지 이걸 행정 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무허가 관리 대장에 뭐 등록이 돼 있다거나, 응? 거기에 대장에 기재가 돼 있다거나 거기 빠져 있다 그래서 그 건물 무허가 건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에 아무 영향 없다는 거야. 그래서 처분 아니다. 2번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자, 법 이름 민원 사무 사전 심사 결과 통보. 자, 그러면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그러냐? 자, 어떤 사람이 여기 민원 사무 예를 들어서 무슨 허가를 신청한다고 쳐보자. 근데 자기가 허가 받을지 못 받을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막 무슨 시설도 막 투자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받을지도 모르는데 시설 투자부터 하기는 그래. 그래서 먼저 예비 심사, 그러니까 여기 사전 심사라는 걸 신청해 보는 거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설 갖추고 그러면 허가가 될 수 있는 거니? 뭡니까? 하고 묻는 거야.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해서 그거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사전 심사 결과를 통보했대. 그러면 이거 허가 될 수 없는 거로 확정되는 거야?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그러면 그 왜 안 되는지 그 이유 같은 걸 받았다고 치자. 그럼 그걸 잘 갖춰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신청하면 허가가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뭐가 민원이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가 확정되는 건 아니고 다만 최종 확정 전에 이러이러한 것이 될 수 있는지 하고 문의해 온 거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알려줄 뿐이지 최종 확정은 아니야. 허가가 되는지에 대한 최종 확정 아니라고. 그래서 사전 심사 결과 통보는 최종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라 그래요. 응? 잘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3번은 여기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을 거부했대.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일단 결론. 이건 처분성 인정의 처분이야. 되게 헷갈린다, 그죠? 자, 3번은 건축물 대장 작성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했는데 거부했대. 그러면 내가 새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내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법원에 가서 내 건물로 이제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첫 소유주다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 하려면 이거 행정기관으로부터 뭘 받아가야 돼? 건축물 대장을 떼가야 돼. 그 첨부 서류로 내야 돼. 근데 행정위원회 건축물 대장 작성을 안 해주면 근데 그걸 뗄 수가 없잖아. 그럼 법원에 가서 내 건물로 등기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물 소유자의 권리움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가지고 행정위원회 건축물 대장 작성을 안 해주는 거 있잖아. 이건 처분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3번 처분서 있네. 답이 3번이야. 그럼 4번은 아니겠는데 4번은 뭘까요? 아까 했다 이거. 토지대장에 누구 땅인지 소유자 이름 잘못됐으니 변경해달라. 이거 아까 했잖아. 처분 아니라고. 그렇죠? 또 헷갈리면 안 되지. 아까 했는데. 정답은 3번이었고 9번. 이건 몇 개냐 물어봤다. 조금 어렵긴 했어. 아닌 거. 처분으로 인정 안 된 거. 자, 첫째 줄.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뭐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했어. 진실이 이런 것이었다. 자, 이거 처분성 인정. 응?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처분성 인정. 자, 그러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무슨 진정을 받아가지고, 진정이라고 해서 뭐 이제 신청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조사해서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도 처분. 과거사위원회의 결정도 처분. 응? 그 다음에 2번은 나는 아까 했다. 응? 토지대장 직권 말소. 아까 한 거 아닌가? 이거 토지대장 말소 처분. 다 무슨 친일 반미적인 재산조사에 대해서 친일 재산인지 조사 대상으로 결정. 재산조사 개시 결정. 이 결정만 해도 그 지정된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권리에 제한받는다 이거예요. 의무도 부여되고. 이것도 처분. 응? 처분 맞네. 표준약관 사용하라고 권장? 이건 많이 한 것 같은데? 처분이 아니야. 처분. 이 권장이란 말에 현혹되면 안 돼. 말은 권장인데 표준약관이라고 계약서 정하는 방식을 표준 계약서 이 양식을 해놓고 이렇게 계약해라 하면서 만약에 그 표준 약관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러지 않을 때는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과태료를 물리고 뭐 이런다고 돼 있어서 이거 안 따르면 의무 먼저 제재 대상 되고 한다고 그래서 처분 인정. 그 다음에 마는 자 우리 기업이 5개 기업이 있는데 서로 짜고 가격을 올렸어. 담합행위를 했어. 근데 적발이 됐어. 그런데 그 중에 한 업자가 공정거래에 가서 우리 담합했던 거 다 일러 바쳤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감면해주게 돼 있어. 근데 감면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안 해준대. 요거 처분. 여기 있는 거 다 처분성 인정된 거야. 응? 처분성 인정. 자, 그래서 4번입니다. 인정 안 된 거 없다.
4번 정답. 10번 역시 처분이냐 아니냐. 1번 뭐 나왔어? 첫째 중간에 혁신도시로 선정하는 행위. 혁신도시 선정하면 지역 주민들, 선정된 도시에 살고 있던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봐요. 응? 그리고 같이 경쟁적으로 신청했다 탈락한 도시의 주민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봐요. 응? 그런데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위는 그로 인해서 그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입는다 해도 그거는 국가의 어떤 재량적인 정책 결정에 따라 반사적으로 있게 되는 불이익일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래요. 혁신도시 입지 선정 처분 아니다. 2번 아까 했지?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보는 처분 아니다. 3번 이제 반복이다. 지목 변경 신청 반려는 처분에 해당한다. 4번 이게 답이다. 불문 경고 조치. 뭔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어. 잘못했는데 이번 일은 징계 안 하기로 한다. 불문에 붙인다. 하고 경고만 한다. 이번 일은 징계 안 하는 대신에 경고하는 조치. 근데 이 경고만 받아도 어떻게 된다고? 인사기록 카드에 다 기재가 돼가지고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처분이라고 했어요. 응? 불문 경고 조치 처분이다. 4번 답하고 계속 처분성 문제네. 11번 처분으로 인정된 거 1번 아까 했지? 벌점부가 운전면허 벌점부가 처분 아니다. 2번 2번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올라? 확약. 이거 우선순위 정해진 대로 신청 들어오면 신청 들어오면 우선순위 결정난 대로 어업권 면허 내주겠다라고 확약하는 행위다. 근데 판례가 확약은 아직은 약속만 한 거지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최종 준 건 아니다. 최종 준 건 아니기 때문에 처분 아니다. 확약 처분 아님. 3번 다 정답 아까 했고 4번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서 삭제해도 건물 소유자에게 아무런 권리나 이득 생기는 거 없다. 의무도 없고. 응? 그래서 처분 아니다. 정답 3번. 12번 처분성 인정된 거 일단 아는 거. 응? 라 그죠? 다 토지대장 말소. 응? 다라 들어가 있는 거 어디 있어? 2번하고 3번이다. 나냐 마냐. 그죠? 응? 뭘까? 이수원 가부터 잘 정리. 승진 후보자의 이름 올라와 있었어. 자기가 이제 승진 대상자 후보의 명단이 올라 있었어. 그랬는데 이게 왜? 그 명단을 삭제해 버렸대. 그렇더라도 이거는 최종적으로 뭐 승진 대상자에서 하여튼 그냥 절차적 뭐가 저쩌고 해서 최종 처분은 아니래. 하여튼 이걸 외워둔다.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처분 아님 외워두는 게 제일 속 편한 거. 그죠? 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나는 무슨 단어로 볼까? 계획 나오는데 입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주민이 어떻게 돼? 이런 내용도 포함해서 계획을 짜달라고 신청하는 게 입안 신청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법이 주민들은 다 이렇게 입안해달라고 신청할 권리 있다고 법이 쫙 써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신청권이 있다.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는 거부 처분이다. 라고 해서 나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나다라네 나다라. 그래서 2번이 답이야. 마번은 뭐 법인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결정. 이거는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정해놓는 행정규칙 만든 행위야. 조직 내부법인 행정규칙 제정 행위로 이것만 갖고는 아직 세금이 확정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처분 아니다. 세금 부과하는 기준을 만든 거야. 조직 내부적으로. 처분 아니다. 그래서 2번 답. 13번은 처분으로 인정 안 된 거. 1번 어떤 거 할까? 자, 첫째 끝에 폐기물 처리업 정식으로 최종 허가 받기 전에 뭐부터 한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러면 행정위원이 사업 내용,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통보를 해주고, 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뭐해? 이제 시설만 갖춰서 최종 신청을 하면 허가 나오는 거고, 부적정 통보를 받은 자는 아예 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고
최종 허가를 신청할 자격도 안 주어져. 따라서 적정 통보, 부적정 통보 모두 다 처분이다. 응? 1번 처분. 부적정 통보 받으면 허가를 신청할 자격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처분입니다. 나는 자, 앞에 거부 처분이 있는 거 보니까 그 거부 처분 앞에 뭐가 있겠어요? 국민이 신청했겠지. 그래요? 거부 처분 앞에 국민이 먼저 신청했겠지. 그래서 국민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거부 처분 내렸지. 근데 그 위에 또 뭐 했어? 또 똑같은 신청이 또 들어왔대. 또 들어와서 행정청이 어떻게 했어? 다시 또 거부 처분했대.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뒤에 행 거부 처분도 소송 대상인 거부 처분일까요? 아닐까요? 맞다. 앞에 거부 처분은 앞서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고 뒤에 거부 처분은 뒤의 신청에 대한 다시 거부 처분이다. 응? 이것도 소송 대상인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2번도 맞다. 그럼 3번은 뭘까? 아까 했다. 토지대장 말소 처분성 인정. 그럼 답은 4번이네. 아, 이건 설명 안 해도 4번 답 맞출 수 있다. 아까 했으니까 여러 번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암기돼야죠. 응? 4번 정답. 14번 틀린 거 이제 설명식으로 됐다. 1번 어때? 자, 첫째 줄 어떤 처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처분이 두 번째 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러니까 행위의 내용이 그런 거야. 어떤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그 법집행행위인 처분이 뭐에 근거해서 행해진 거라도 토지주 끝에 세제주 끝에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행해진 처분이라도 뭐가 된다?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응? 그래서 공무원한테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조직 내부의 행정규칙의 인사관리 규정에 의해서 뭔가 상대방 공무원의 권리 의무에 직접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한다면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어떤 아까 불문 경고 조치 같은 것도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런 논리란 말이야. 1번 5. 2번은 말만 길어. 앞에 거 신체 등이 판정. 그럼 처분은 아니다. 그러네. 둘째 끝에 지방병무청장이 그러니까 처분은 아니다네. 그렇죠? 결론 5. 3번 여기 한국 마사회가 기수 면허 취소, 조교사 면허 취소. 하여튼 한국 마사회 하나밖에 안 나와. 다른 거 없어. 한국 마사회라는 단어가 딱 뜬다. 뭐 뒤에 뭐 면허 내줬다가 취소. 이거 처분이다 아니다. 이거 행정기관으로부터 무슨 뭐 법적으로 공권력 행사하도록 행정권한 부여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마사회라는 단체가 자기네 단체 내부에서의 구성원 징계하는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할 뿐이다. 응? 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마사회가 뭐 한 거 맞네.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고 조직 내부에서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에 불과한 거다. 사법관계에서. 그러면 4번이다. 답이 정답 4번. 4번은 키워드가 뭐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하는 조치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입찰 참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사업에는 니네는 몇 년간 참여 못해 이렇게 이제 입찰 참격을 제한해서 제재를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하냐? 국가행정기관이 하냐?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냐? 이러면 이건 처분성 인정 공권력 행사로.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무슨 무슨 뭐 있지? 수도권 매립지공사처럼 이런 단체 공공단체에서 하는 건 그건 처분 아니다. 그거는 이 대등관계에서의 사법상의 제재에 불과하다. 응? 따라서 여기 누가 한대? 입찰 참가 제한을 누가 한대? 쉽게 말하면 정부 투자기관이 한단 말이야. 응? 정부 투자기관.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판례상으로는 나와 있으니까 정부 투자기관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 응? 수도권 매립지공사 같은 공공단체야. 이런 데서 입찰 참가 제한하는 조치는 처분이다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4번 정답. 자, 15번 틀린 거 고르시오. 자, 그러면 자 15번의 지문 1번은 자 어떤 사람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쳤고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나왔어. 근데 청구인이
재결이 잘못된 재결이라고 재결을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원칙은 행정심판의 재결 갖고 소송하는 게 아니라 청구인 재결에 불복하면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해야지. 그런데 어느 때는 재결에서 소송할 수 있어? 재결 그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 그때는 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첫째 줄, 내가 적법하게 행정심판 청구를 했어. 그러면 행정심판에는 뭐 해야 돼? 각하하는 게 아니라 그 본안 심리를 해서 요건은 갖춰진가 본안 내 주장을 검토해서 인용 재결을 하든 기각 재결을 하든 그런 재결을 해야 되는데 요건도 못 갖춰두고 각하하는 재결을 해버렸대. 그러면 이건 뭐야? 재결 자체가 잘못된 재결을 한 거야. 이거 자체가 뭐야?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재결을 한 거야. 그러므로 뭘 갖고 소송할 수 있어?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하라고 소송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따라서 5, 1번 5. 그 다음에 2번은 응? 침해적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했대요. 응? 근데 그 후에 똑같은 내용의 반복된 침해적 처분이 또 행해졌대. 응? 그럼 예를 들어서 너 허가 취소한다 라고 처분했다고 치자. 그럼 이미 허가는 취소됐는데 행정위원회 또 반복해서 다시 허가 취소한다고 또 했대. 그 뒤에 한 건 아무 쓸데없는 행위를 한 거지. 이미 상대방한테 허가 취소된 효과는 먼저의 취소 처분에 의해서 생긴 거야. 그렇다면 뒤에 침해적 처분은 별도로 소송 대상이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안 그래요? 이거 어디다 대입시켜봐. 대집행할 때 1차 계고 처분. 근데 안 들어먹어. 2차, 3차 반복된 계고에 그거 뭐야? 뒤에 행해진 반복된 계고 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와 똑같은 논리지. 첫 번째 침해 처분만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2번도 3번 아까 했네. 뭐였어? 친일 반미적 행위자 재산이라고 조사하기로 개시 결정만 해도 그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 발생한다고 처분이다. 답은 4번. 자, 누가 교통안전공단에서 분담금, 교통안전 분담금 납부하라고 통지. 이거는 법적으로 행정 권한을 부여받아서 공권력 행사로서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봅니다. 처분이에요, 처분.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납부 통지 처분. 응? 4번이 정답. 뭐 암기해야지 이런 거. 응? 자, 16번 처분 아닌 거. 진짜 소송 대상 워낙 많이 다룬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거 2번 아까 했고 3번 혁신도시 나왔네. 처분 아닌 거 3번이네. 4번은 고시야,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라는 명칭으로 뭘 정해놨는데 고시로 뭘 정해놓으면 이게 성질이 다양해요. 원칙적으로 고시로 뭘 정해놓으면 행정입법의 성질을 가져. 그리고 또 행정입법인데 법규명령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상위법으로 또 권한받아 그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을 고시로 정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하면서 법규성 인정해서 법규명령으로 보잖아.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고 순수한 행정규칙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시라고 뭘 정해놨는데 공무원들이 집행할 필요도 없이 그 고시로 정해진 내용 자체가 개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를 발생한다면 뭐야? 그건 처분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세요. 그럼 여기는 이 4번이 바로 고시인데 처분으로 인정된 고시예요. 응? 그 규정 자체로 환자, 제약회사, 응? 건강보험공단의 권리 의무에 직접 효과 발생한다 하면서 처분성 인정한 거야. 고시인데 보건복지부 고시.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고시는 다 처분성 인정했어요. 자, 답은 3번이고 1번은 건축 계획을 심의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반려하면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거부와 마찬가지로 봤어. 처분성 인정. 응? 거부 처분으로 본 거예요. 자, 답 3번. 그 다음에 17번. 이제 주제가 바뀌었다. 관할법원. 행정소송 취소의 1심 관할법원 어디죠? 일단 기본 원칙. 피고 처분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1번 피고 맞아요. 피고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내지 행정법원. 행정법원은 서울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지방법원이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단어는 피고, 응? 피고 행정청. 답은 2번. 근데 1번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 2번 중앙행정기관 내지 그 장이 피고가 되는 취소송은 어디로 해? 응? 두 군데 다 할 수 있어. 뭐야? 그 피고인 중앙행정기관 장이 소재하고 있는 것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내지 지방법원에다가 제기할 수도 있고,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거기다가 할 수도 있다. 3, 4번처럼 그렇게 끝말이 제기할 수 있다로 와야 됩니다. 응? 그래서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서 재판할지. 응? 그래서 제기할 수 있다. 또 3번. 이건 잘 익숙지 않을 텐데 국가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은 공공단체의 장을 피고로 하는 소송도 어디서? 그러면 그 공공단체가 피고니까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할 수도 있고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소재지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선택사항. 그 다음에 4번 토지 등 부동산과 관계되는 처분은 그 토지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이것도 대법원 아니야 그 행정청, 처분하는 행정청의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고 선택사항이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이제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 침해받은 자냐 아니냐 원고 적격 문제다. 인정되지 않은 거. 자, 분뇨 똥이네 똥. 그죠? 자, 허가인데 분뇨, 담배, 술, 주류 제조 면허 이렇게 그다음에 약종상 영업허가인데 거의 그건 잘 안 내고 분뇨, 담배, 주류, 술 이거 허가나 면허 받은 자는 옆에다가 또 신규 면허 허가 내주면 기존 업자는 소송으로 다툴 이익이 있다. 법이 보하는. 그래서 분뇨 관련 영업허가 인정됐습니다. 기존 업자 송할자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 누가 원고가 돼 소송을 해? 시도 선관위위원장. 경기도 선관위위원장인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이게 좀 예외적인 거야. 원래 보통은 행정소송은 일반 국민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데 이거 예외야. 국가기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취소해달라. 이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2번 인정됐고, 그지? 또 3번도 또 예외적으로 인정된 거예요. 즉 지방자치단체 거기 첫째 끝에 건축협의 취소. 건축협의 취소.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충청남도에다가 충청남도지사한테 신청. 거기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는데 그 건축 허가 내달라고 신청했더니 그렇게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건축협의라는 게 이제 그 지자체 간의 협의해서 건축 허가 내주기로 다 된 거야. 근데 갑자기 취소를 시켜버린 거야. 충청남도지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인천시가 충청남도지사를 상대로 건축협의했던 거 건축협의 취소한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소송을 내요. 행정소송을, 취소송을. 이것도 인정됐어요. 이거 인정한 이유는 이거 다른 방법으로 뭔가 이 시정받을 방법이 없어서 이때는 행정소송인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취지였어요. 2, 3번 인정. 4번이 답이다. 결정적 힌트. 수녀원. 재단법인 수녀원. 이거 우리 환경상의 이익을 누리는 자다 아니다. 법이 보호하는 환경권을 누리는 거는 사람이다. 이 법인과 같은 단체는 환경권을 누리는 자가 못 된다. 따라서 환경권 침해, 환경상 이익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할 자격 없다는 겁니다. 수녀원 나오면 원고적격 인정 안 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 19번 원고적격 또 물어봤다. 말만 길어. 1번. 1번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오죠? 첫째 끝에 법률이 뭘 목적으로 하고 있대? 일정한 지역 내 업자들 간에 과당 경쟁이 생겨서 기존 업자의 경영상 이익이 악화되는 거, 이걸 방지하도록 돼 있대.
그러면 두 줄이 뭐야? 그게 목적 이익이라면 기존 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또 업자를 면허를 또 내주게 해서 기존 업자들의 이익이 침해되면 기존 업자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야. 2번 키워드. 처음에 첫 줄에도 있고 셋째 줄에도 있는데 셋째 줄 이전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이게 키워드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전 고시라는 건 거기 그러니까 무슨 재건축 사업 하나 봐. 그러면 조합이 재건축 사업 추진해가지고 거기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이제 계획 짠 대로 다 이제 완성해서 뭐 했어? 이제 예전에 재건축 사업 하기 전에 있던 땅에 대한 소유권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마친 후에 어느 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예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새로 지은 어떤 건물에 대한 소유권으로 이전되고, 이게 이전 고시 발표한 거야. 응? 예전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 마친 후에 어디 땅으로 다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발표한 거야. 그게 이전 고시야. 그럼 이전 고시 발표되고 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재개발 사업 한다 그러면 그 지역 내 대다수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자, 예전 땅과 건물에 대한 소유권 사업 마친 후에 어디 거로 다 이전됐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발해. 야, 이거 이전 고시 위법이야. 이거 소송에서 만약에 이거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다 얼그러지는 거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 있다는 거, 땅과 건물로 이전됐다고 한 게 다 얼그러서 다 취소가 돼야 되는 거야. 이러면 그 앞에 봤듯이 어떻게 돼? 어마어마한 혼란을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니 그 소수인 한 사람이 뭐 이전 고시 위법이니까 취소하라고 이거 소송하면서 그걸 심사해서 무효나 취소해 주는 거는 이게 법적 안정성을 너무 크게 뒤흔들기 때문에 그거를 소송하는 걸 인정해 주기 어렵다. 그럼 이 사람은 그 이전 고시가 위법한 것이었다라면 다른 방법, 손해배상을 해서 금전적으로 구제를 더 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구제될 수밖에 없지. 그 전체를 다 취소해 달라는 건 인정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응? 그래서 끝말만 잘 기억해. 이전 고시가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조합원 중에 일부가 저 조합이 짠 관리처분 계획 취소해달라. 이거 들어주면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얼그러진다니까. 관리처분 계획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손해배상 같은 거 구제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3번 맞고. 그 다음에 자 3번은 누가 소송을 냈냐면 대한의사협회라는 단체가 소송을 낸 거야. 자 이게 대한의사협회가 키워드가 돼야 돼. 그러면 단체도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뭐 할 때? 단체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그럼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한유총, 그러면 뭐 한대? 한유총에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한다. 그러면 한유총이 그 조치로 인해 직접 불이익받는 자니까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야. 이번에 또 뭐 했냐면은 뭔다 그러더라? 뭐 엄마들로부터 뭐 이렇게 받은 돈인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내려온 돈으로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데 쓴 거, 부정하게 사용된 거 적발된 그 유치원에는 뭐를 지원금을 끊었대.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주던 지원금을 끊었대. 부정하게 썼다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또 행정소송 제기가 됐대요. 근데 이거는 한유총이라는 단체가 제기할 수 있을까? 그건 단체 이익이 침해된 건 아니고 개별 유치원들의 이익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유치원 사장들이 제기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단체 이익을 침해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논리가 똑같아요. 지금 의사협회가 소송을 냈는데 뭐 가지고 소송 냈어? 응? 둘째 줄 끝에 보건복지부 고시, 뭐 명칭이 기니까 보건복지부 고시 이거 때문에 피해 입었다고 소송을 냈대. 응? 근데 보건복지부 고시로 피해 입는 자는 누구야? 병원, 의사 이런 자가 피해를 입는 거지 의사협회가 피해 입는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피해 입는 거 아닌데 지가 왜 소송해? 의사협회는 소송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나 병원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의사나 병원이 나서 소송을 할 수는 있어도, 성제기할 수는 있어도 의사협회는 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 직접 불이익받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자격 없답니다. 맞는 얘기죠. 원고적격 없다. 이치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면 아까 나왔다. 첫째 줄 무효 확인 소송인데, 그죠? 그러면 읽다 보니까 셋째 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물어본다. 아까 칠판에 썼나? 무효 확인 소송은 뭐가 필요 없어. 즉시 무효임을 확정받아야 될 이익이 있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즉 즉시 확정받아야 될 이익이 있을 때 한해서만 보충적으로 허용하는 소송. 보충성 요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그 옆에 있잖아. 무효 확인 소송 보충성 요구된다고 써 있네. 요구됨으로 X야. 응? 두 개 다 나와.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보충성 필요 없다. 응? 따라서 셋째 줄, 넷째 줄.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도 무효 확인받게 되면 얻어지는 이익이 있으면 소송할 수 있는 거야. 그 앞에 거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란 보고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서 결정하면 되지. 응? 별도로 무효 확인 소송은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 허용 안 하고, 그런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만 그 무효 확인 소송을 허용하는 그런 보충적인 소송 아니다 이거야. 자, 정리. 핵심은 이거야. 이 문장 속에 무효 확인 소송은 보충성이 요구되냐 안 되냐 이것만 잘 알고, 그 다음에 끝말에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 없다. 다른 구제 수단이 있어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뭐였어? 내가 세금 부과를 받았어. 근데 세금 냈어. 근데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생각이 들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세금 부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무효 확인 소송 내도 돼. 행정소송으로. 또 다른 방법 뭐 있어?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낸 세금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얻은 거니까 민사소송으로 낸 세금 부당이득이니까 반환 청구 소송을 바로 하면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해줘? 세금 부과가 무효라고 인정하고 반환 판결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민사소송으로 해서 무효임을 인정하고 반환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다른 구제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거 상관없어. 무효임을 확인받고 싶으면 무효 확인 소송해도 된단 말이야.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다. 4번 정답. 20번 하고 쉬어야 되겠다. 자, 소외이익. 이거는 원고 적격하고 조금 구별하는 개념이죠. 내가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구제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재판할 현실적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럴 필요가 없으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응? 그렇다면 1번. 이건 뭐야?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이게 키워드야.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그죠? 첫째 줄도 있고 셋째 줄도 있고. 근데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갖고 실제 군에 입대했어. 입대한 뒤에도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위법이다 생각하면 소송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 이거지. 안 그러면 일단 입영을 하면 소송 못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도망 다니라는 얘기잖아. 입영을 안 하면 잡혀가거든? 응? 만약에 입영을 안 하려면 법원에다가 뭘 신청해?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내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그래서 일단 입영하는 걸 막아야지. 막아놓고 재판하면 되는데 안 받아주면, 집행정지 안 받아주면 그럼 입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입영을 해버리면 근데 취소해달라고 소송 못 낸다. 웃기잖아. 그럼 도망다니면서 소송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응? 자, 그래서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 나오고 실제 첫째 줄 입영을 했더라도, 응? 첫째 줄에 앞머리에 입영을 한 후에도 뭐 한다? 응? 소송할 이익이 있다. 왜? 입영을 한 후에도 취소 판결 받으면 바로 나오거든, 군대에서. 그리고 위법한 입영 처분으로 억울하게 군복무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고, 그지? 그런 이익이 남아있죠. 1번 O. 그다음에 2번. 2번의 키워드는 뭐야? 위법한 건축허가, 옆집에 위법한 건축허를 내준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이미 건물을 다 지어 올렸어. 이제 건축허가 내준 거 취소해달라고 소송해서 이긴 대로 어떻게 돼?
그럼 건축허가 취소한다고 판결 나와도 건축허가 없었던 것만 되는 거지 위법한 건물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건축허가 취소받는다고 이제 구제될 단계는 지났어. 건축허가 취소받으면 건물이 안 들어서 못 들어서게 이게 될 때 건축허가 취소받는 게 중요해진 거지.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후에는 실제는 남는 건 뭐야? 그 건물이 없어지도록 하는 거. 아니면 위법 건물 좋다. 대신에 내가 피해 본 거 돈으로 배상받거나 이 방법밖에 안 남는 거야. 아니면 건물 주인에게 위법 건물이니까 철거해라 하고 요구하든 민사소송으로 싸우든가. 그지? 따라서 자 2번의 키워드는 뭐야? 응? 건축이 이미 완료됐어. 그래서 위법하게 나간 건축허가를 취소해 준들 원상회복 단계는 지났어. 건축이 완료된 뒤에는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이익은 없다. 3번은 일단 눈에 띄는 단어가 가중사유. 그렇죠? 가중사유. 그 다음 뭐야? 응? 가중사유로 돼 있어서 이거 내가 지금 한 번 위반한 거로 걸려 있는데 또 한 번 위반하면 더 무거운 제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럴 위험이 있어. 그러면 이미 먼저 받은 영업정지처분 기간 다 지났어도 이 영업정지처분 취소받아서 없애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속할 이익이 있다. 가중사유로서 가중될 위험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도로교통법 바뀌어서 음주운전 6월 달부터는 음주운전을 2번째 걸리면 예전에는 삼진아웃제였어. 3번째 음주운전 걸리면 면허 취소 기준치 아니라도 면허 취소. 근데 이제 이진아웃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한번 걸린 사람이 이번에 2번째 또 걸리면 면허 취소야. 강화됐어요. 응? 근데 내가 한 번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받았어. 근데 이거 취소 안 받, 억울하면 이거 취소 받아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한 번 면허 음주운전으로 걸린 전력으로 남아있게 되고 다음번에 위반하면 어떻게 됐다? 음주운전으로. 그러면 2번째 걸리게 돼서 면허 취소받게 된다면. 그러니 이 면허 정지 처분 기간 지나서도 이거 끝까지 싸워서 취소를 받아놔야 다음에 걸렸을 때 한 번 위반으로 되지 2번 걸린 거가 아니게 되잖아. 그렇게 가중사유로 가중해서 제재를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 그게 법률이 정하고 있건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건 행정규칙으로 정하고 있건 그 상관없어. 가중받게 되는 위험은 똑같아. 그렇다면 설령 행정규칙으로 정해지더라도,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게 원래는 포인트인데 시험에는 그걸 신경 쓰지 마. 가중사유로 되게 돼 있다면 소송할 이익이 있다. 응? 이렇게만 신경 쓰세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야. 정답이 4번은 응? 자, KBS 사장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잘랐어. 무효 확인하다가 소송하는 중에 뭐야? 임기 만료됐어. 그래도 어떻게 돼? 이거 해임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 해임된 시점, 해임 처분이 있었던 시점에서 임기 만료될 때까지 월급 받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취소는 무효나 취소가 의미가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서 소액이 있다. 네. 자, 쉬어야 되겠다.